안녕하세요. 너무 화나니까 그냥 본론부터 말할게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화가 가라앉지를 않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게나 새우를 먹으면 진짜 모간이 너무 간지럽고 붓고 많이 먹으면 숨을 잘 못 쉬고 그래요. 어릴 때 잘못 먹고 거의 골로 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해산물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6살짜리 아들에게도 저의 알러지 유전자를 물려주었는지 아들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회가게를 하셔서인지 게나 그런 해산물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냥 무조건 해산물이 보약인 줄 아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남편도 어릴 적 그런 환경 때문인지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고 게도 좋아해요. 문제는 어머님만 좋아하시고 즐기시면 문제가 없는데 저랑 제 아들한테도 자꾸 사오셔서 강요를 몇 번 하셨었어요. 그런 거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안 먹어봐서 그런 거야. 한번 먹으러 가서 애 먹여보자. 자꾸 적응해야지 그런 것도 없어지지. 이러시는 걸 제가 저희 진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직 어린 손주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애 먹으면 정말 숨 못 쉬어요. 이제까지는 이러면서까지 뜯어 말렸어요. 사건의 발단은 어제가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들이 생일 자기가 좋아하는 갈비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놓고 가려고 채비하던 참에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자기가 좋은 식당 예약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맛있는 밥 사줘야지 이러시면서. 근데 뭔가 느낌 쎄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님 식당 이름 알려주세요. 내비 찍으려면 주소 있어야 돼요. 이랬더니 그냥 집 앞에 데리러 갈 테니 좀 쉬고 있으라네요.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생각이 들었지만 힘들게 차 운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느긋하게 생각한 게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점이었네요. 그날따라 차 타고 가는 길에 어머님 기분이 심하게 높은 텐션이더라고요. 손주 생일이라고 저렇게 신나셨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고요. 3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게 전문 식당이었어요. 그곳에 어머님께서 주차하실 동안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맞더라고요. 남편 놈 표정 보니까 다 알고 있다던 표정. 그 순간 너무 화나서 어머님 저희 그냥 택시 타고 다른 곳 갈게요.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식사 잘하고 오세요. 이러고 가려는데 어머님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여기 게 말고 다른 곳도 판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앉아있다가도 가라. 이러시면서 거의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테이블 위에 있는 게를 보니까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옛날에 죽을 뻔한 거 기억도 나고요. 일단 자리에 착석해서 메뉴판 뒤적거리는데 게 말고는 먹을 게 계란 후라이랑 공깃밥밖에 없더라고요. 아들내미 얼굴 보니까 생일 기껏 외식하러 나와서 갈비는커녕 밑반찬으로 나온 계란 후라이밖에 못 먹이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미안하고 집에 가서 치킨이나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한테 엄마가 집에 가서 치킨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란 후라이 아들 밥 위에 얹어주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둘 보고 너희 게 안 먹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 저렇게 물으시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네, 저희는 알러지 때문에 못 먹어요. 저희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러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관여 바빠서 이 맛있고 귀한 거를 못 먹어서 어떡하니? 우리 손주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해서 많이 서운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이없어서 네? 하는데 아니다 아니야. 이러시면서 그냥 넘어가시길래 뭐지? 하고 넘겼는데 사건은 제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자리 비운 사이에 터져버렸어요. 화장실 갔다 돌아오니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님하고 남편이 달래고 있고 제가 후다닥 달려가서 아들 왜 울어? 이러니까 할머니가 억지로 개 먹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들 제가 평소에 넌 절대 개나 새우 먹으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해서
누가 줘도 절대 안 먹어요. 근데 할머니가 억지로 입 벌리고 먹이려고 했다면서 제 품에 안겨서 막 우는데 혹시라도 많이 먹였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다행히 많이 먹진 않았는지 계속 목 간지럽다는 말만 반복하고 숨 못 쉬겠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고 불안한데 옆에서 어머님께서 하신 한마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정말.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안 된다. 자꾸 경험해봐야지. 엄마가 그렇게 질에 겁이 많으면 어쩌니? 하시더군요. 그 순간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화가 날 수 있구나 처음 느꼈네요. 진짜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 어머님이고 뭐고 막 소리 질렀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어머님 벙쪄 계시는 동안 그냥 아이 안고 식당 뛰쳐나오는데 뒤에서 어머님 뛰어나오는 거 남편놈이 말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택시 잡아서 타고 병원 가고 지금은 병원에서 바로 친정으로 온 상태고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간 상태예요. 남편 전화, 문자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고 있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옆에서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건지 남편한테 더 화가 납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사과 문자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아니, 미안할 행동을 왜 하시나요? 만약 아이가 개를 많이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만약 그랬더라도 지금처럼 어머님 입에서 태연하게 미안하단 말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그냥 맘 같아서는 확 이혼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 이 집구석에서 저런 시 아이가 살기에는 너무 짜증나고 분하고 또 내 새끼한테 그런 짓 할까봐도 두려워서 못 살겠고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후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남편놈 얼굴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올 걸 왜 안 때리고 그냥 뛰쳐나왔는지 너무 후회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어이없이 구니까 남편한테까지 화낼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는 뭐 간지럽다고 계속 킥킥거리고 울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리고 아까 어머님께 전화 왔었어요. 제가 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 답장을 계속 안 하니 화나셔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냥 전화 받자마자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면서 하일미가 손주한테 맛있는 것 좀 먹여보려고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집 나가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도 했잖아. 이렇게까지 연락도 안 하고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네요. 이거 맞나요? 이쯤 되니 좀 웃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욕을 들으니까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영 끊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다 몸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몸에 물이 가실 테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머님 손주는 어제 그 일 때문에 목 부어서 아직도 목이 간지럽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너무 울어서 아직도 눈이 벌겋게 부어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저희 아들과는 다르게 쌩쌩해 보이시네요. 저희 아들은 6살짜리가 그렇게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런데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각서를 썼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알러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머님의 휘두름에 가만히 있는 남편놈한테 더 실망했거든요. 애가 안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면 진짜로 큰일 날 뻔한 거니까요. 앞으로 또 그러지 않으란 보장이 없어서 또 애꿎은 우리 아이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초강수를 두었어요. 이혼하던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각서냐 하더니 저희 엄마까지 가세해서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각서 쓰더라고요. 물론 각서 내용에는 또 이런 일이 있거나 옆에서 보고만 있을 시에 전 재산 넘기고 이혼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겨우겨우 저한테 사과하고 저희 엄마한테 설득해서 오늘 집에 왔네요. 시댁하고는 당분간 안 만나려고요. 제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요.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지키고 잘 키우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댓글. 노인들은 알레르기 있다고 하면 그걸 자꾸 더 먹여야 낫는다고 합니다. 못 먹고 산 세대라서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못 먹는 게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편식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식이어서 낫고 건강해지라고 더 먹이려는 거고요. 죽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설명해줘도 병이 있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니 말이 안 통해서 더 복장 터지죠. 두 번째 사연. 넷째 임신한 게 징그럽다고 하는 첫째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남편이랑 저 둘 다 40대 초반이고 첫 아이를 일찍 낳아서 첫째 딸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 중학교 3학년, 셋째 딸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셋이 있는데 얼마 전에 넷째를 임신했어요. 셋째 낳고 남편이 묶었는데 생긴 상황이라 놀랐지만 남편이랑 얘기 끝에 낳기로 했고 며칠 전 아이들한테 소식을 알리니 막내는 동생 생긴다고 기뻐하고 둘째는 시큰둥하고 마는데 첫째 딸이 너무 싫다고 방방 뛰었어요. 엄마 아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아기냐고. 자기 주변에 고 인하돼서 동생 생긴 애들 한 명도 못 봤다. 진짜 징그럽다. 그리고 옛날 시대도 아니고 생긴다고 무조건 낳느냐 어쩌고 하길래 저도 욱해서 말했어요. 낳아도 너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피해 끼칠 일 없을 거니까 그럼 막말하지 마라. 어디서 배워먹은 소갈머리냐? 하면서 서로 심한 말이 오갔어요. 어린 자식 상대로 참 어른답지 못한 대처였다는 걸 알아요. 저렇게 저랑 한바탕 하고 그날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오니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도 잘하고 말짱해져서 저한테도 괜히 머쓱하니 계속 알짱거리고 귀찮게 하는 걸. 저는 딸의 징그럽다는 표현이 마음에 박혀서 도무지 화가 안 풀려서 다가오는 거 무시하고 며칠 대화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들어가서 예민했던 것 같다고. 자기는 내년에 고3인데 아기까지 태어나면 집이 지금보다 시끄럽고 정신 없어질까봐 그랬다. 엄마한테 한 말 전부 진심은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하는데 제가 엄마가 당장은 화가 안 풀리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 아이도 꽁했는지 저한테 말 안 걸고 조용하고요. 저도 중고등학생일 때 생각해보면 감정이 특히 예민할 시기라 부모님이랑 툭하면 부딪히곤 했는데 이건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고 남편은 우리가 첫 아이는 남들보다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낳은 게 미안해서 너무 오냐 키운 탓에 아이가 저런 것 같다. 그래도 자기 잘못한 거 알고 먼저 사과했으니 부모로서 용서해주고 넘어가야지 별 수 있냐 하더군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일 때 남편은 군대 다녀와서 학교 졸업반일 때 첫째로 임신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딸한테 화가 난 게 자신도 어이없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주변에 고등학생이나 된 자녀를 둔 친구들도 없고 제 부모님께 말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익명으로 여쭤봅니다. 자식을 상대로 며칠씩 화가 안 풀리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추가. 어린 제 딸을 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닌 부모로서 자식을 상대로 처음 겪는 사건과 감정에 스스로 혼란스러워 조언을 얻고자 적었던 글입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내 자식 욕 먹이겠다고 구구절절 사연 접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미성숙하고 속좁은 엄마처럼 구는 제 모습이 저조차도 답답하여 다른 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건지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넘기셨는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뱃속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딸이 많은 걸 희생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걱정해 주시지만 그동안 첫째 포함 제 아이들에게 부모가 감당해야 할 영역의 일은 단 한 번도 떠넘긴 적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아이를 독립하면 집안 살림 등 하기 싫어도 스스로 다 해야 할 텐데 부모 품에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라고 고무장갑 한번 못 만지게 했어요. 특히 첫째에는 저희 부부가 워낙 어릴 때 낳아서 고생하며 키운 터라 애틋하고 남다른 간장이 커요. 첫 아이 유치원 다닐 때 남편이 겨우 자리를 잡아서 먹고 살만해졌지만 태어나서 몇 년 부족하게 키운 게 아직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대부분 상황에서 첫째 입장을 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줬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가 곧 고3에게 예체능 입시라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소모가 큰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이들에게 임신 알리기 전에 남편이랑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의논하기도 했는데 예정이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딱 붙어있는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내나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돼서 아이가 먼저 사과하고 다가오는 거 화 안 풀린다고 피하고 유치하게 군 게 창피하기도 하고
내 태도에 풀 죽은 아이 모습 보니 안쓰럽고 미안하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춘기 학생도 아닌데 복합적으로 휘몰아치는 감정이 자신도 감당이 안 돼서 생각이 좀 더 정리되면 차분하게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려 했는데 글 읽어보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녁에 아이 얼굴 보면 제가 사과할 부분은 정확히 하고 잘 타일러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도 명령은 미치겠지만 입시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등의 부분도 남편하고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남들은 입시다 뭐다. 엄마가 애 돌봐주느라 바쁜데 이 집은 애가 먼저 다독여주네. 어휴, 안타깝다. 심지어 먼저 손 내밀고 사과까지 했는데 의벌이가 졌대. 주변에 말할 수도 없고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할라 치면 애 울고 난리 치겠네. 독서실이나 끊어줘요. 집에선 공부 글렀으니까. 참고로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셋째 반대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자녀 계획을 우리 부모님은 30년 전에 첫째인 저한테도 물어봤다고요. 낳기만 하면 땡인가? 큰애랑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면 첫째대로 키우려 하겠네. 혹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